안녕하십니까, 권영규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2025 학년도 내가 대학에 들어가서 거기서 잘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가 라고 하는 시험 6월 모의평가 문제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25학번이 되기 위한 시험이니까 2024년 6월에 실시를 한 시험인 거죠. 자, 오답률 봅시다. 오답률 보면은요, 이건 이제 대성 마이맥에서 제공하는 오답률입니다. 아무래도 살짝 더 높겠죠. 진짜 오답률 수준은 더 높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50% 넘었다는 건 그만큼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려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50% 넘으면 굉장히 어려웠다. 근데 이야, 무려 70%에 가까운 문제가 있습니다. 오답률을 자랑하는 11번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였는지 한번 봅시다. 자, 확실히 이거 많이 틀렸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요. 적은 대월을 20여 년간 지배하며 큰 피해를 입혔다라고 하는 말에서 대월을 침략한 두 개의 나라가 떠오릅니다. 대월을 침략했던 두 개의 나라가 누구냐? 바로 원. 몽골 제국과 원이죠. 정확히 얘기하면 몽골 제국과 원. 몽골 제국 때 한 번, 원을 건국한 이후에 또 두 번이니까 여간 몽골 제국 세 차례 있고요. 명나라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 명나라가. 그러니까 이게 포인트는 대월이 중국으로 침략을 당한 케이스가 두 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면 돼요. 사실 이제 그 교과 외지만은 송도 대월에 쳐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월이 리전 내잖아요. 네, 지금 이렇게 길게 설명할 이유가 없죠. 이따가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많이 틀렸습니다. 뭐랑 헷갈리기 딱 좋으냐? 이거 뭐 몽골 원나라의 침략이랑 헷갈리기 딱 좋고요. 또는 이제 명나라 영락제로 파악을 했으면 이제 정답이 나오는 그런 문제이고요. 해설 강의는 이따 해보도록 하고요. 야, 이거 많이 틀렸겠다 라고 하는 거 충분히 저도 딱 본 순간 느껴졌습니다. 자, 7번 문제 보게. 7번 문제도 많이 틀렸습니다. 와, 65.4%. 굉장히 많이 틀렸는데요. 어떤 문제였는지 한번 보면은 일단 힌트가 되는 건 맨 마지막 힌트고요. 위에 있는 것들은 다 함정들이에요. 뭐 역참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원인가? 이렇게 생각하기 좋고요. 감압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명인가? 이렇게 생각하기 좋은 것들이 이렇게 막 힌트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다 힌트들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 이따 한번 이야기해 보고요. 그래서 이런 함정들 때문에 오답률 바로 또 상위에 포진되어 있는 것이 7번 문제가 되었습니다. 자, 또 어떤 문제를 많이 틀렸는가 또 보면 19번 문제 많이 틀렸습니다. 19번 문제요. 기업부터 리을 시기 사이의 동아시아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니은 디귿은 하나도 안 중요해요. 니은과 디귿은 하나도 안 중요하고 기업과 리을만 보는 거죠. 국공합작 성립 이듬해래요. 그러니까 1925년이 되는 거죠. 그리고 북벌군의 베이징 점령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이거 국민혁명 완수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 찾는 거예요? 예, 뭐 찾는 것이냐면 일제 국공합작과 국민혁명 와중에 있었던 일을 찾는 그런 문제가 바로 요 19번 문제였습니다. 자, 답은 이따 한번 또 찾아보고요. 자, 다음에 16번 문제도 40%를 넘겼으니까 한번 볼까요? 미조진 침략에 대한 요 문제도 많이 틀렸는데요. 이건 뭐예요? 그죠? 메이지 유신이죠. 메이지 유신이 1868년이니까 더하기 63하면 1931. 이렇게 해도 답이 나오고 힌트가 두 개 있는 거예요. 또는 이제 메이지 유신 연도를 몰라. 그러면 이제 다른 거 가지고 힌트를 찾아야죠. 적은 올해 중국의 동북 지역을 침략했다. 이것도 포인트예요. 동북이 어디예요? 만주잖아요. 만주 침략, 만주사변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두 개 힌트에서 만주사변과 관련된 걸 찾는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에 또 어떤 문제를 많이 틀렸냐면 15번 문제를 많이 틀렸는데 왜 안 보여줘? 네, 15번 문제도 구경해 봅시다. 밑줄진 선거가 있었던 시기의 동아시아 상황 해가지고 어떤 게 힌트냐면 요게 힌트죠. 그냥 이 선거 결과를 바탕으로 같은 해 제국의회가 개설되었다. 1890년이죠. 1890년에 동아시아를 살펴봐. 동아시아에서 볼 수 있는 모습 살펴봐 라고 하는 문제였습니다. 답은 보입니다. 사실 공부했으면.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많이 틀린 문제 구경해 봤고요. 몇 번? 17번 문제까지 본 건가요? 기억이 안 나네. 15번 문제까지 봤네요. 자, 17번 문제도 많이 틀렸습니다. 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해가지고 뭐 쭉 보면은 전문에 명시되어 있듯이 일본 국민이 제정했고 국민이 권력을 수여한다는 주권재민, 주권재민에 대한 사실이 구원법에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여기에는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의해서
그렇다. 뭐 여간 신헌법, 일본고 헌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고 헌법을 찾는 문제였고요. 이게 또 많이 틀렸던 문제였죠. 그래서 지금 40%, 70% 가까운 문제도 두 문제나 되죠. 50% 넘은 문제 세 문제, 40% 이상의 오답률을 자랑하는 6문제 해서 동아시아사 제법 어려웠다. 제법? 꽤 어려웠다. 아니, 제법? 꽤 어려웠다. 모르겠어. 어떤 표현이 더 나을까? 여하간 어려웠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게 이번 6월 동아시아사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한 번 더 돌려야죠. 개념 한 번 더 돌려. 다이치 한 번 더 돌리고, 그리고 이제 곧 문제풀이 강좌 오픈합니다. 문제풀이 강좌는 문제 많이 푸는 그런 강좌 아닙니다. 말이 문제풀이 강좌이지 또 하나의 개념 강좌. 수능에 나올 수많은 주제들을 총정리한 또 하나의 개념 강좌라고 생각하면 되는 게 권영기의 쌍사 개념 강좌가 문제풀이 강좌가 됩니다. 반드시 들어야 될 필수 강좌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또 전문항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보겠습니다. 기억 지역을 지도에서 옳게 고른 것은 새끼줄무늬 1번 조본 톡이죠. 두 번째는 동탁이네요. 그러니까 야요이 문화와 관련된 것입니다. 1번 열도 찾는 거죠. 정답은 5번. 2번 다음 전투가 일어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은, 쭉 보면 이게 포인트죠. 백강전투에서 라고 하는 말에서 백강전투 찾으면 돼요. 7세기 때 의수문안 백강맥이 안 닳다 순서 아니겠습니까? 의성공주, 그리고 이제 살수대첩, 이게 이제 수나라 때 있었던 일이죠. 그 다음에 이후에 이제 당나라 때 있었던 일이죠. 문성공주, 안성전투, 백강전투, 나당전쟁, 매수성 기벌포, 그 다음에 안남도부, 발해건국, 그리고 이제 8세기 초 701년 다유일령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뭐 내용을 보면은 봉건도 병폐가 있고 군현제도 병폐가 있다. 그러니까 봉건제와 군현제를 이렇게 좀 아우르면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한 고조의 군국제와 관련된 이야기죠. 1번 견당사의 파견 과정을 알아본다. 뭐 이런 게 나오려면 제신문에 뭐 1번 다이가 계신 다유일령 이런 게 나오면 좋아요. 그죠? 견당사의 영향이죠. 견당사의 영향을 받은 사례들. 만리장성 축조의 계기를 분석한다. 그럼 제신문에 뭐가 나와야겠어요? 뭐 몽영, 진시황제, 뭐 흉노 이런 게 나와야 돼요. 군국제 정답은 나왔고요. 병농 분리 정책이 나오려면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병농 분리가 유명하죠. 토요토미 히데요시 이야기가 나와야 되고요. 예수의 선교사의 활동 상황이 나오려면 제시문에 그죠, 사비에르, 마테오 리치, 아담 샬 등이 나와야겠죠. 정답은 3번. 자, 4번. 미술친 옛 국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뭐 보면 이제 힌트를 항상 제시문에 여러분이 배운 게 다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제시문에는 교과 외의 내용도 많이 나와요. 그리고 그런 교과 외이지만 아는 내용을 찾는 거예요. 보면 맨 끝에 있어요. 이 반란군은 야율 아보기의 거란에 의해 옛 국가를 잃고 연지역으로 강제주된 유민의 후손들이다 라고 하는 말이 포인트예요. 야율 아보기의 거란에 의해서 멸망한 나라, 한 나라밖에 없어요. 우리가 배운 나라, 발해 멸망이죠. 그러니까 발해를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연원 16주를 차지했다. 이건 거란이죠. 독서 삼분과를 시시하였다. 8세기 때 그 신라에 대한 이야기고요. 다이카 계신을 단행하였다. 이건 일본에 대한 이야기죠. 당과 직접 문물을 교육했다. 많죠? 이건 뭐 일본도 되고 신라도 되고 발해도 됩니다. 백제를 통해 불교를 받아들였다. 일본에 대한 이야기죠. 자, 정답은 4번. 자, 5번. 가국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인데요. 뭐 쭉 보면은 이게 포인트죠. 이 나라는 루손섬을 탈취한 뒤 마닐라를 건설했다 라고 하는 이 힌트에서 에스파냐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에스파냐 찾아봐 라는 건데요. 맥카튼이 사절단을 파견했다. 영국이죠. 바타비아를 무역의 거점으로 삼았다. 네덜란드고요. 페리 제독을 파견해 개항을 요구했다. 미국. 정치 세력의 근거지인 타이완을 점령했다. 강희제죠. 다음에 태평양을 횡단하는 갈레오 무역을 주도했다. 이게 에스파냐의 갈레오 무역이죠. 정답은 5번. 자, 6번.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입니다. 자, 보면은 이게 포인트죠. 뭐 그래서 만물의 근본 원리를 중시한 이 사람은 인간 본성의 회복을 강조했으며 요 성리학을 집대해서 끝났죠. 주의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2세기 후반 남송 때 인물이죠. 사서집주를 저술했다. 주자죠. 백운동 서원을 건립했다. 이건 주세붕이죠. 주자가 만들기 위해서는 백록
역동서원을 재건했다. 이런 식으로 고쳐야 되는 거고요. 쇼토코테자의 스승이 되었다. 해자죠. 주자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 발의 이야기죠. 성정리를 비판하고 심정리를 주장했다. 이거는 이제 왕수인, 왕양명에 대한 이야기죠. 정답은 1번. 7번. 미술진 우리 요게 아까 많이 틀었던 문제였습니다. 우리 왕조 시기에 동아시아에서 있었던 사실을 옳은 것은 교통량이 많은 곳에 설치된 것을 역참이라고 합니다. 이 역참제가 이제 정비 실시가 된 것은 이제 우구데이 칸 때라고 할 수가 있고, 쿠빌라이 칸은 이제 남송을 멸망한 이후에 중국 전체로 확대했던 게 바로 역참이 되는 거고요. 역참은 그냥 쭉 ing에 그리고요. 뭐 청말까지 우편제도가 확립될 때까지 쭉 있습니다. 뭐 이런 것까지 할 필요 없고요. 다음에 이제 감압도 이제 함정이었어요. 감압도 함정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감압이라고 하면 명과 무로 맞힌 맞부 사이에 그 해상무역과 관련된 출입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감압이 떠오릅니다. 감압은 출입증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흔히 감압무역이라고 할 때는 명과 무로 맞힌 맞부 사이에 있었던 해상교역과 관련된 출입증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때의 감압은 그런 그냥 보통 명사로서의 출입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참과 감압은 히트가 아닌 거예요. 그냥 한번 빠져볼래? 너 함정에 짧게 팠는데 한번 빠져볼래? 라고 하는 그런 함정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 여기서의 결정적 용어는요, 맨 밑에 있는 요 문장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래 투항하여 번항이 된 3명의 사람들. 3번이죠. 3번을 얘기합니다. 관할하던 왕부가 아직 철폐되지 않았고, 푸젠성, 항상 얘기했듯이 중국 남쪽에 푸젠성이랑 광동성을 꼭 외우라 그랬어. 푸젠성 앞바다에 타이완이 있는 거고요. 광동성의 성도가 바로 광저우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광저우의 공해무역을 광동무역이라고도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푸젠 인근의 연해 지역의 반란이라고 하면 타이완을 떠오르면 돼요. 그러면 이제 정시왕조, 정성공 일당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힌트, 3번과 그리고 푸젠성 인근, 바로 인근에 타이완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정성공 일당이구나, 그러면 이제 청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그다음 이제 정답 쉽죠. 이번 바주타가 중국 각지를 여행했다. 원. 아구다 금. 오다 노부나가의 나가시노 전투. 센코쿠 시대 막판에 있었던 일이죠. 소현세자가 서양인 선교사 아담셀과 교우했죠. 예, 청해 베이징에서요. 윤관이 여진을 정벌하고 동북 지역의 구성을 축조했다라고 하는 것은 고려에 대한 이야기고, 이때 여진은 아직 금건국 전에 대한 이야기죠. 정답은 4번. 자, 8번. 밑줄진 맹약이 맺어진 이후에 동아시아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입니다. 자, 뭐 조선 쪼고 있고, 조선이 지금 뭔가 나의 통수를 쳤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나는 조선이 지난 10년 동안 이어진 형제의 맹약을 깨고 지금 변심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문장이 또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예요? 그저 형제의 맹약, 정묘호란을 얘기하는 거죠. 정묘호란의 결과물이고, 정묘호란 10년 뒤에 뭐가 터지게 되냐면은 병자호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병자호란 직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시험 문제는 뭐냐면 이 맹약이 맺어진 이유예요. 그러니까 정묘호란 이후의 것을 찾아봐 라고 하는 문제이죠. 17세기 순서 굉장히 중요하죠. 예. 세키가라 전투, 에도마부의 수립, 주인장 무역의 개시, 광해군, 그리고 대동법 실시, 기후약조, 사스마번의 류교 침공, 누르하치의 후흥건국, 1616 연도 외우고, 사루 전투, 인조반정, 영원성 전투로 누르하치가 죽고 홍따이지가 죽여야죠. 그리고 홍따이지 나오면 무조건 호란이죠. 형제를 상징하는 정묘호란, 다음에 주인장 무역 끝, 다음에 이제 병자호란, 남한산성, 시마바라에 난 네덜란드만 대지만 뭐 이렇게 쭉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요런 거 찾으면 되죠. 예, 주인장 무역의 끝, 뭐 병자호란, 남한산성, 시마바라의 난, 네덜란드만 되지만 뭐 이런 거 찾으면 돼요. 조선에서 인조반정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전에 있었던 일이죠. 정묘호란 전이고요. 후금이 청으로 국호를 변경했다. 병자호란의 배경이라고 할 수가 있죠. 바로 요즘이죠. 예. 정답은 2번이고요. 명분이 벽제간 전투에서 패배했다는 것은 요 주인장 전이라 할 수가 있는 16세기 말 임진왜란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일본에서 센코쿠 시대의 혼란이 종식되었다. 임진왜란 또 이건 임진왜란 또 전이죠.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일본 통일을 이야기하고요. 조명연합군이 사루 전투에서 패배했다라고 하는 것은 역시 정묘호란 전의 이야기. 이건 누르하치 이야기죠. 누르하치 이야기고, 위에 있었던 이야기는 전부 다 호란은 홍따이지와 관련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루 전투 때 조선 국왕은 광해군이고요. 호란 때의 관련된 조선 국왕은 인조. 이죠.
자, 9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 왕조 시기의 동아시아에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승려 문제인데요. 가의 등주 법화원에 머무르면서 신라인의 도움을 받아 국법 활동을 했던 승려. 끝났죠. 예, 법화원 나오고 뭐 신라인의 도움 나오면 엔린 이야기가 됩니다. 9세기 때 이야기고요. 요거는 이제 무슨 반도에 있냐면 산동반도에 있죠. 예, 산동반도에 있는 게 바로 등주의 법화원이 되겠습니다. 자, 9세기 때고 당시 중국은 당, 일본은 해이안 시대, 한반도는 신라와 발해가 있었던 그런 시대가 되겠습니다. 자, 당을 찾는 거예요. 위에 사신을 보내는 히미코는 3세기 때 이야기죠. 히미코는 야마타이국 여왕이었고요. 토본의 왕과 혼인하는 문성공주 7세기 당에 대한 이야기인데, 세기는 다르지만 이 문제는 세기를 찾는 문제가 아니라 왕조를 찾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제주도에 표착한 네덜란드인 하멜은 17세기 때 조선의 표류해왔던 인물이죠. 유교 이념에 따른 통치를 건의하는 동중서는 한무제에 대한 이야기고요. 한이죠, 한가. 해체 진서의 간행을 주도하는 스키타 겐바쿠, 에도 마부 18세기 때 일이고 에도 마부의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2번. 자, 10번. 가 마부시기의 동아시아에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입니다. 자, 마부는 이제 총세계죠. 가무에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요시무네, 우리가 몰라야 되는 인물이고요. 이 쇼군의 취임 축하를 위한 통신사라고 하는 용어에서 조선통신사, 에도 마부 때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인도 힌트죠. 자, 그래서 에도 마부.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문제냐면 이 막부시기의 동아시아니까 17, 18, 19예요. 그러니까 명말 그리고 이제 청애죠. 청나라, 에도 마부, 조선 후기에 해당하는 것을 찾는 것이죠. 물론 뭐 명말도 돼요. 예, 명은 1644년에 망했으니까는요. 에도 마부는 1603년에 탄생했고요. 난학을 연구하는 학자 맞죠? 예, 에도 마부고요. 홍루몽, 청대 유명한 서민 문화죠. 경사대학 땅은 청은청인데 이때는 일본은 에도 마부가 아니죠. 메이지 정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윙강석굴의 대불은 5세기 북위에 해당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정답은 정답은 두 개군요. 기억과 니은. 정답은 1번. 자, 또 많이 틀렸던 문제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틀렸던 문제였습니다. 자, 우선 대월이라고 하는, 대월을 20여 년간 지배했다는 말이 포인트예요. 지배했다는 말이 포인트예요. 그냥 침략했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몽골 제국이나 몽골 제국 같은 말로 그냥 합시다. 몽골 제국이나 원일 수도 있습니다. 세 차례 침략했던 나라가 세 차례나 침략했으니까는요.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에요. 침략이 아니라 지배했다는 게 포인트예요. 지배. 베트남을 지배한 것은, 동아시아에서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한무제와 영락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트남을 정복했다. 그러니까 이제 침략했다와 정복했다는 다른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침략했다 그러면 누구가 다 해당되냐? 한무제 되고요. 그리고 몽골 제국과 쿠빌라이 칸도 돼요. 그리고 영락제도 되죠. 진시황제도 사실 북부 베트남을 침략해서 지배한 적이 있죠. 근데 뭐 그닥 중요하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여가 베트남을 지배했다 그러면은 그 진시황제도 칩시다. 진시황제, 한무제, 그리고 영락제 이렇게 3명. 그리고 침략했다 그러면은 이제 굉장히 많죠. 특히 대표적인 것은 이제 몽골의 3차례 침략이라 할 수가 있는 건데, 이건 지배예요, 지배라고 하는 말이 포인트입니다. 근데 한무제 때 같은 경우에는 오래 지배했어요. 국군을 설치했고 몇 년 동안 지배하냐면 1000년 넘게 지배합니다. 1000년 넘게. 그래서 당나라는 7세기 때 뭐를 만들었냐면 안남도를 만들었죠. 근데 짧게 지배했다고 하는 것이 나오면 그거는 영락제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명확해지죠. 그리고 이제 대원은 결국 이제 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대월하면 리전레고 결국 이제 누구 얘기야? 이제 레러이의 대월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됐죠? 네, 그러면 이제 그래서 1번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1번으로 체킹하는 학생들은 그래도 좀 알고 틀린 거죠. 그래도 알고 틀린 거니까 위안을 제가 해드리고요. 나머지 거 택한 학생들은 야, 뭐 하는 거야? 공부 좀 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고려원 얘기하는 거고요. 전연의 맹약은 뭐예요? 1004년에 있었던 송과 요의 전연의 맹약을 얘기하는 거고, 율령격시 완성된 것은 7세기 당태종 때 정관의 치라고도 불려지는 그것이죠. 이거는 몇 세기 때 이야기냐면은 18세기 때 에도 마부의 때 있었던 일이죠. 그리고 1번 외관을 통해 조선과 교육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15세기 때부터 쭉 볼 수 있는 풍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임진왜란때 좀 단절이 되었지만은요. 자, 정답은 그래서 5번이 되었습니다.
아주 좋은 문제였고요. 좋은 문제라기보다는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였습니다. 맞춘 학생들 훌륭하다, 기특하다 라고 이야기해 드립니다. 자, 12번 틀렸다고 해도 절대 실망하지 말고, 틀렸어도 1번 체킹해서 틀렸으면 좋아, 잘한 거야, 좀 공부한 거야 라고 위로해 드리겠습니다. 12번 가도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가도시는 뭘까요? 도쿄에서 출발한 열차고요. 그리고 여기에 도착했대요. 가나가와에 여기에 도착했고, 일본 최초의 철도 개통식이라고 하는 말에서 도쿄 요코하마 철도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요코하마 찾게요. 아주와치네, 도쿄죠. 고소 버나도의 배경이 된 것은 수조우입니다. 수조우를 한자로 하면 소주죠, 소주. 소가 바로 수를 얘기하는 거죠. 북촌 부인들의 여권 통문이 발표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대한제국의 수도 황성이죠. 옛날 이름 한성, 지금 이름 서울. 미일수호 통상조약으로 개항된 곳은 니가요, 나가요가 되겠습니다. 니가타, 가나가와. 근데 실제로는 요코하마가 개항이 된 거죠. 그리고 나가사키, 효고. 영국 상인이 신보가 창간된 곳 상하이가 됩니다. 정답은 4번. 13번 가문서를 활용한 탐구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가사키에서 교육을 못하고 추방된 중국 상인들의 막부가 발급한 이것을 취득해. 티켓이 몇 개가 있습니다. 티켓 중에 유명한 게 명나라가 무로마치 막부의 해상교육 때 발급했던 가마비 있고요. 다음에 이제 에도 막부가 조인들한테, 동남아시아로 가는 조인들한테 발급했던 티켓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주인장이고요. 그리고 나가사키로 오는 청나라 상인들한테 에도 막부가 발급한 18세기 때의 신패가 있습니다. 이건 신패 얘기죠. 신패에 대한 거를 찾아봐 라는 건데, 그죠? 신패를 발급한 이유는, 18세기에 신패를 발급한 이유는 17세기 후반에 청계령이 해제가 되면서 나가사키로 가는 청상이 증가해서 은 유출이 너무 심각해서 신패를 발급하게 된 거죠. 오인의 난이 발행한 이유를 살펴본다 라고 하는 것은 센코쿠 시대의 바로 계기로서 쇼군 후계자 문제였죠. 정화가 전개한 원정은 15세기 영락제와 관련된 것으로서 이런 내용이 나와야겠죠. 생목인 한인 남인에는 몽골 제국 또는 이제 원 제국의 민족 차별과 관련된 이야기죠. 조선이 스시마섬 토벌을 단행한 이유는 이제 15세기 전반기 때 있었던, 세종 때 있었던 것으로서 외국 근거지 토벌과 관련이 있죠. 정답은 1번. 14번 밑줄 친 강화 조건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보면은 이제 같은 내용인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요것도 힌트고 요것도 힌트인데, 힌트가 여기 있는 거죠. 몰수한 아편을 몰수하라. 뭔 소리야. 몰수한 아편을 보상하라. 샤먼과 상하이 등의 항구에서도 무역을 허가. 이게 포인트입니다. 샤먼과 상하이 항구에서도 무역을 허가하라. 그러면 결국 난징 조약에 반영이 되니까 1차 아편 전제가 난징 조약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난징 조약에서 개항된 항구는 광저우, 상하이, 그리고 샴푸닝이라고 할 수가 있죠. 샤먼, 푸저우, 샴푸닝, 샤먼, 푸저우, 닝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그리고 난징 조약에 너무나 중요한 내용, 홍콩섬 할양이 있죠. 다음에 조선이 독립자주국임을 인정한다 라고 하는 것은 강화도 조약에도 있고요. 그리고 시모노스키 강화 조약에서 또 청나라도 인정한 내용이 되는 거죠. 외국 군대의 베이징 주둔을 허용한다, 신축 조약이고요. 중국에서 크리스트교 포교의 자유를 인정한다 라고 하는 것은 2차 아편 전쟁과 관련된 텐진 조약이죠. 그리고 텐진 조약을 이제 부정하면서 결국 이제 베이징 조약에 또 텐진 조약의 내용이 다 포함되죠. 둘 다 된다고 해도 되고요. 독일이 차지하고 있던 산둥의 이권을 양도한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21개주 요구에 대한 것이고, 파리 강화회의 베르사유 강화 조약에 반영이 되죠. 이것 때문에 오사운동이 터지는 거고요. 결국 워싱턴 군축회의 때 산둥반도 이권을 토하죠, 일본은요. 15번 이것도 아까 많이 틀렸습니다. 많이 틀렸나? 이것도 많이 틀렸죠. 미추친 선거가 있었던 시기에 동아시아의 상황으로 옳은 것은인데요, 이 선거 때 제국의회가 개설되었다 라고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1890년 일이구나, 청일전쟁 연도 1894년 그 전이구나 라고 하는 게 포인트가 됩니다. 조선 의용대가 활동하였다 라고 하는 것은 중일전쟁 발발 이후에 만들어진 최초의 한국인 군대죠. 중국에서 만들어진. 태평천국 운동이 전개되었다 라고 하는 것은 1851년부터 1864년이고요. 이 사이에 있었던 일도 알아두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장쩌린 폭사 사건은 국민혁명의 끝을 상징하는 사건이죠. 다음에 1차 사이공 조약이 체결되었다 라고 하는 것은 이 태평천국 운동 기간에 있었던 또 중요한 일들이 바로 개항과 관련된 조약들이 많다는 거예요. 다음에 중체 수용을 기치로 군수 양모운동은 웬만하면 정답이에요. 1861년부터 해서
언제까지? 청일전쟁 발발 때까지가 다 양모운동이니까 이런 문제 나오면 거의 뭐 양모운동은 거의 정답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정답은 5번. 자, 미주진 침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사스마 조슈 두 파벌이 천황을 내세워 막부의 통치권을 횡령하고 정부를 수립한 지 63년이 지났다. 1868년에 이제 메이지 신정부가 만들어지거든요. 여기 1년이 지났다 그러면 더하기 1만 하면 되고, 그치? 나는 너랑 사귄 지 벌써 1년이 지났다. 그럼 더하기 1 하면 되잖아. 그거 응용하면 그냥 63 더하면 돼요. 1931년. 1931년에 있었던 중요한 사건, 만주사변이죠. 전쟁 연도 내고 죽어, 항상. 19세기, 20세기 때. 그리고 또 이것도 힌트죠. 동북이 어디를 의미하는 것이냐면, 그죠? 중국의 입장에서 동북이라고 하면 만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힌트에서 1931년 만주사변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축조약은 의아당 운동의 결과물이죠. 일본이 국제연맹 탈퇴로 이어진 게 그죠? 만주사변, 만주국 수립, 리튼조사단의 보고, 이거에 대한 반발이었죠. 루고 차오 사건을 계기로 시작된 것은 중일전쟁이고요. 러시아가 주도하는 삼국간섭의 원인이 된 것은, 삼국간섭이 이제 뭐 하자는 거야? 야오동반도 토하라는 거니까, 요 시모노세키 강화조약이죠. 해군 군축을 규정한 워싱턴 체제 성립의 근거를 제공했다?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서로가, 1차 세계대전이죠. 1차 세계대전 때 이제 충돌, 이런 것들이 바로 파리 강화회의와 워싱턴 군축회의로 나타난 거죠. 그렇죠? 네. 정답은 2번. 자, 17번.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자, 이건 문장인데요. 가는 그 전문에 명시되어 있듯이 일본 국민이 제정한 것이며 국민이 권력을 소유한다는 사실은 구원법에 없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국민이 권력을 소유한다. 이게 바로 주권 재민이죠. 그리고 포츠담 선언 수락에 기초하여, 그러니까 결국 이 가라고 하는 것은 포츠담 선언 수락, 다르게 얘기하면 일본 항복이죠. 일본 항복 뒤에 만들어진 거다 라고 하는 거고, 이 만들어진 것의 내용은 뭐냐? 국민은 새롭게 나라의 최고 권력자로서 헌법 제정의 권력을 부여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권 재민이 어디에 수록이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헌법 제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결국 이거는 무엇이냐면 구헌법에 반대되는, 일본 제국 헌법에 반대되는 일본국 헌법을 이야기하는 거죠. 일명 신헌법, 일명 평헌법을 얘기하죠. 신헌법이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그 1조 때문이죠. 기존의 구헌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 일본 제국헌법이 일본의 모든 권력은 누가 갖냐면 천황이 갖는다라고 한다면, 신헌법 제1조는 그죠, 주권 재민의 원칙을 명확하게 했죠.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에 불과하다. 그리고 그 상징을 두는 것은 주권을 가진 일본 국민의 뜻에 기반을 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일본국 헌법 1조. 그래서 신헌법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또 유명한 또 평화법이라고 하는 이유는 군사력 보유 금지 조항이 있기 때문인 거죠. 정답은 나왔고요. 외국 자본 유치에 관한 조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특히 유명한 게 이제 하병법이죠. 또 선전특구 역시도 관련된 조목이 있고요. 주요 전쟁 지도부 처벌에 대한 조항이 있는 것은 포츠담 선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근거를 두어서 바로 일본 도쿄 전범 재판이 설치가 된 거죠. 총통이 나오면 타이완 이야기예요. 타이완 헌법에 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일본 식민지 독립과 점령지 반환에 대한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카이로 선언에도 있고요. 조선의 독립이요. 또 카이로 선언에 보면은 중국에 이제 타이완, 만주를 돌려준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고, 또 얄타, 또 뭐도 있지? 얄타에도 있어요, 사실. 얄타에도 보면은 이 소련이 대일전을 참전하는 대신에 쿠릴 열도와 남부 사할리를 소련이 갖는다라고 하는 조항이 있죠. 식민지 독립은 아니고 거기는 이제 점령지 반환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포츠담 선언에도 있죠. 왜냐하면 카이로 선언에 대한 내용이 다 수용이 되는 것이 또 포츠담 선언이니까요. 그러니까 카이 알포 다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닌가? 일본의 식민지 독립과 점령지 반환 둘 다 있어야 되니까 카이로나 포츠담이 딱 맞나? 그런 거 두 개만 딱 맞네. 어떻게 보면은요. 조선 독립이 있으니까. 자, 정답은 1번. 18번.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2년 전 정부가 출범했을 당시, 이게 이제 건국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부가 출범이에요. 나는 베트남에서의 단계적 철수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나는 대아시아 정책의 일환으로 이것을 발표했습니다. 이 원칙의 핵심은 타국에 대한 개입과 방임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자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이제 베트남 전쟁 같은 거 개입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그 유명한 닉슨 독트린에 대한 이야기죠. 닉슨 독트린 찾아봐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경찰 예비대 창설의 원인이 된 것은 6.25 전쟁의 발발이죠. 배민공의 수립은 1945년 일본의 항복 직후에 호찌민이 했던 거죠.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 영향을 미쳤다. 그렇죠. 닉슨 독트린, 뭐 중소 국경 문제 이런 것들 따위가 닉슨의 중국 방문에 영향을 미쳤고요. 한일 기본조약이 체결되는 배경이 되었다. 뭐 미국의 요구, 또 박정희 당시 행정부의 경제 발전에 대한 종잣돈 마련 등이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체결되는 결과를 낳았다. 역시 6.25 전쟁과 관련된 거죠. 특히 이제 중국군 참전 전, 중국군 참전 뒤, 이것도 또 순서 문제에서 매우 중요하고요. 정답은 3번. 19번. 이것도 아까 많이 틀렸던 문제였는데요. 자, 기억과 리을 사이니까 이것과 이거 사이면 다 된다는 거죠. 그죠? 니은과 디귿은 별로 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국공합작 성립 이듬해 라고 하는 힌트가 있어요. 국공합작이 1924년이니까 1925년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니은을 보면은 그죠? 국민혁명군의 스타트죠. 국민혁명군의 북벌 스타트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고요. 디귿은 보면은 이제 상하이에서 터졌던 4.12 정변을 이야기하는 거죠. 국공합작의 결렬을 상징하는 사건이고요. 리을은 이제 뭐예요? 그죠? 베이징 점령이 나왔으니까 아, 끝났구나. 국민혁명군의 북벌이 끝났구나. 완성됐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1차 국공합작, 그리고 상하이 530 운동. 기억 앞인지 기억 뒤인지는 우리가 몰라도 돼요. 이건 출제자들이 알아서 피해서 냅니다, 그냥. 그러니까 스타트가 나왔고, 그리고 이제 신사 난징 지배. 뭐 이런 게 나오면 다 맞는 거죠. 뭐 스타트 나왔으니까 이거는 선지 안 나올 테고. 신간의 창립. 정답이 되는 거죠. 4.12 정변이 나와도 정답이지만, 디귿에 있으니까 선지도 안 나올 테고. 또, 장체스의 난징 정부 수립이 나와도 정답이 되는 거고요. 일본의 산둥에 대한 침략이 있죠. 1차 침략, 2차 침략이 나와도 돼요. 특히 유명한 사건이 진안 사건이죠. 진안 사건이 나와도 맞아요. 또 베이징 먹었다라는 게 나와도 베이징 먹었다는 거 여기 있으니까 나오면 안 되겠구나. 자, 그러면 이제 그걸 염두에 두면서 5.4 운동이 발발했다. 1919년이죠. 한중민족 항일 대동맹은 1931년 만주사변 이후죠. 난징을 중심으로 국민당 정부가 수립되었다. 요 난징 이야기하는 거죠. 정답은 나왔고요. 홍군의 대장정은 만주사변과 중일전쟁 사이에요. 조선혁명군의 한중연합작전은 만주사변 뒤의 사건입니다. 정답은 3번. 자, 20번. 가에 대한 것으로 옳은 것만을 찾아봐 라는 건데, 보면 뭐, 예, 그냥 딱 나와요. 예, 그죠? 예, 느낌 오잖아. 뭐 농촌의 집단화, 또 철강 생산의 노동력. 이 두 가지 힌트에서, 아, 대약진 운동. 그지? 그리고 요건 뭐야, 그러면 요거는 인민공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대약진 운동의 상징이죠. 근데 인민공사는 실제로 언제 없어졌냐면 한참 뒤에 없어져요. 동서합병의 집권 이후에 없어지는 게 바로 인민공사이죠. 합병법은 북한과 관련이 있고요. 도이모의 정책의 도입은 1986년 베트남이고요. 정답은 디귿 하나. 정답은 2번. 자, 드래곤이 돼야죠. 예,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용이 되어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1% 부족하죠. 선생님, 10% 부족해요. 그래. 선생님, 30% 부족해요. 그래. 문제풀이 강좌가 이걸 해결해 줄 것입니다. 드래곤. 반드시 들어. 문제풀이 강좌는 문제 막 풀고 막 그러는 강좌가 아닙니다. 수능에 나올 주제를 다시 모은, 수능의 주제별로 다시 정리한 개념 강좌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뭐 들은 학생들은 다 극찬입니다. 극찬할 수밖에 없어요. 극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요? 장사하는 거냐고? 물론이지. 장사꾼인데 해야지. 반드시 들어. 꼭 들어. 야! 안녕.